안녕하세요. 국기 백주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각고 운동 이상 기초과학부터 최종 치료까지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SD 원인 검사 치료 방법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검사에서 얻어진 특징을 기반으로 이제 설계된 재활 프로토콜이 SD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헌을 검색했고, 그리고 SD 발생률은 어깨 질환 환자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SD는 특정 손상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어깨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SD는 견갑골 프로트랙션 상태를 유발하며 팔이 정지 상태 또는 움직일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견갑골 운동 움직임 이상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견갑골은 복잡한 어깨 움직임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로테이터 커프와 그 견갑골은 GH와 ST 움직임에서 에너지와 힘의 전달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ROM은 65%라고 했습니다. RM 제한한 요소들은 뼈 구조, 그리고 인대랑 관절랑, 근육 컨트롤, 그리고 아크로미온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회전 근개와 견갑골은 관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과도 움직임 제한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D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타입 1, 2, 3로 나눴는데, 1은 이제 인피리어 미디얼 앵글이 흉곽 뒤쪽에서 돌출된 형태,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미디얼 보더가 흉곽에서 들리는 형태, 그리고 타입 3는 움직임 시 견갑골이 빨리 올라가거나 아니면 과도하거나 부족한 어퍼드 로테이션, 그리고 리듬 이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SD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정렬이 변형되어 있고,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스라투스 안테리어 머슬, 트라페지우스 머슬, 근 활성 증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를 들어 올릴 때 견갑골 비대칭이 더 흔하게 나타나고, 이제 무증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깨 통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어깨 통증 환자, 무통증 환자가 SD 발생률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 이제 어깨 외전 45도, 90도에서 비정상적인 업월드 로테이션 관찰이 되고 타입 3와 관련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와 같은 근골격 요인이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세 변화만으로도 통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D는 목 통증과도 관련이 있고 SD랑 넥페인 환자에서는 이제 스캡션 시 중부 승모근 활동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SD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에 흉곽 근육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SD가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이제 임상적인 근거도 아직 부족하고 SD는 어깨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프리즈마 기준을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하고 이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했었습니다. SD 원인과 결과인데요. SD는 여러 요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깨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모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견갑골 프로텍션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SD 원인은 이제 뼈랑 정렬 문제, 그리고 신경 문제, 또 연부 조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근육 문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이라든가 뭐 어퍼드 로테이션이 뭐 저하되고 이런 게 있었고 스테빌라이저 근육 피로가 있었고 SD가 미치는 영향에는 이제 관절 기능, 이제 ROM이 감소하고 충돌 증후군 이 나타나고 그리고 관절 문제와 연결해 뭐 불안정성, 골절, 불균형 질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D 평가를 할 때 문제점이 이제 정량화가 어렵고 표준 검사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요 평가 방법으로는 시진하거나 촉진, 그리고 LSST 정확도가 낮다고 했고, 그리고 SAT, SRT, 그리고 스카퓰로, 메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 검사로는 뭐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보조적이고 이제 핵심 특징으로는 SD는 다이나믹 디스펑션, 퍼티구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평가 시 포함 요소에는 ROM, 근력, 프로프리오셉션, 움직임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인데요. 네.
치료는 보존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제 견갑골 움직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 목적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후인, 그리고 포스terior 틸트, 외회전 이 세 개를 회복하는 것이고 재활을 위한 운동에는 이제 유연성 운동, 안정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에 기반해서 근력과 관절 위치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정화는 주요 근육은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 트라페지우스 머슬, 그 중에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은 견갑골 이알과 포스테리어 틸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라버 트라페지우스는 견갑골 위치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안정화 운동은 클로즈 키네틱 체인과 오픈 키네틱 체인 운동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운동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과 불안정한 지면에서의 푸시업 그리고 라번 월 엑서사이즈 저항을 이용한 스카퓰라 리트렉션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운동 효과 같은 경우는 푸시업을 했을 때는 세라토스 기능 개선, 그리고 언스테이블한 곳에서 했을 때는 트라페지우스 머슬 활성, 쉬러그 같은 경우는 업워드 로테이션 개선이 있었습니다. 치료 효과 같은 경우는 스트렝슨이랑 스트레칭을 하면 기능 개선되고 포스처 코렉션은 넥페인을 감소시켰습니다. 한계는 이제 뭐 테이핑 효과 제한과 주사 치료 효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가 중요하고 키네틱 체인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SD 패턴과 종합 움직임 이상을 동반한 특정 어깨 질환 사이에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RCT가 필요하다고 했고, SD 증상을 관리하는 능력은 어깨 질환의 치료에 매우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SD가 트리거인 경우에는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